지금 화면에 거서 보고 계신 것이 언박싱, 뭐 물건을 뜯어볼 때 하는 얘기인데 이재명 후보 유튜버가요. 작년 7월에 100만 명 넘어섰고 현재 구독자 수가 13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골드 버튼을 받은 영상을 오늘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언박싱 이렇게 칼로 자르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고 있습니다. 채널의 신속적인 성장을 축하드립니다. 저렇게 저희 회사에 좀 걸려 있는데 저걸 받았습니다. 저 개인으로 받는 거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저 유튜브 언박싱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사회의 이 보수라고 하는 게 진짜 보수가 아니에요. 가짜 보수. 제가 진보라고 사람들을 평가를 해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보가 아닙니다. 저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진보는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쪽보다는 보수적 색채가 좀 강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예, 성추행 부의장. 예. 저는 사실 진보가 아닙니다. 매우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의 보수라고 하는 게 진짜 보수가 아니다, 가짜 보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동안 얘기했던 우클릭 그것의 일환입니까? 뭐 매우 중의적인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중도층에도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우클릭 행보, 우리가 보수 정책도 품겠다, 실용주의를 가겠다, 진보적인 정책, 민주당이 기존에 추진해오던 정책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열어놓고 보수의 가치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 보수라고 하는 게 진짜 보수가 아니다, 가짜 보수다. 저기에도 포인트가 찍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전 정부 여기에서 보여준 보수의 가치가 과연 진짜 보수냐.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결국 파면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조기 대선 과정 속에서 일부 후보들은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고 결국 그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보수 정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보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수까지 다 품을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나의 행보들을 생각해 보니 나는 지금 보수적 방식에도 열려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실용적으로, 언제든 보수적 이런 것들도 다 품으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중의적인 표현으로 저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뭐 가치에 이념에 있어서의 보수인가 아니면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보수인가 정광재 대변인. 예. 사실 노란봉투법이나 반도체법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가 되면서 이게 과연 시장 친화적인 것인가, 네. 보수적인 경제 정책인가라는 이야기들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또 SNS에 글을 올렸더군요. 코로나로 힘들었던 대출 받았던 사람들에게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는 등, 또 내란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해 주겠다. 자, 이런 얘기들은 이게 보수당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경제 정책 가치와 부합을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본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 임할 때 갖고 있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봅니다. 지난 2022년 대선과 달리 자신의 왼편에서 뛰는 선수가 이렇다 할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은 어디 다른 데 도망가지 않을 거니까 조금 더 우측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겠다라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정당에 가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당이라는 게 철학적, 그러니까 정치적 철학과 이념 소신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거든요. 근데 설령 이재명 후보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강 정책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동안 표방해 왔던 그 철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수라고 하는 것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요. 지금 내걸고 있는 경제 정책들 저 돈 다 어디서 나옵니까? 문재인 전 정부 시절에 국가 부채 400조 늘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책임 있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한국판 엔비디아 만들어서 저거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한국판 엔비디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정말 호도해가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본인이 아무리 보수 정치인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민적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건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자영업자들이 현재 경제 사정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지금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와야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하나 더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원래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인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리고 너무 많은 입력이 되니까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제가 메모는 많이 하는데 남아있지는 않아요. 압수수색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진짜 모든 기록은 다 없앤다.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적으로 뭐 검찰이나 뭐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는데 그 압수수색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난 기록을 안 남긴다. 저것도 결국은 검찰 개혁 뭐 등등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 일반 개인들도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록들 이런 것들은 보관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수십 번에 걸친 압수수색을 받고 본인이 그 기록에 있는 내용들이 전혀 무관해도 그것들이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록조차도 보관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이 정치 검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십 번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정말 먼지 털는 것보다 더 심하게 탈탈 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 사건들을 가지고 기소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들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기록 하나, 어떤 것 하나 제대로 남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뭔가 남겨놓고 싶어도 그것이 어떻게 왜곡돼서 활용되어 가서 그것이 하나의 또 범죄로 또 연결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다면 아마도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기록이라는 것은 본인의 저희 머릿속에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기록 말고 다른 기억으로 남길 수가 있겠는가. 아까도 잠시만 나왔습니다만 누가 이렇게 그냥 그 선물 간단한 선물 예. 조그만 걸 하나 줘도 이거 받아가지고 또 문제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결벽증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좀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는 편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민주당 관련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